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예술학 협동과정에서 박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박민혁입니다. 저는 학부과정에서 예술학을 전공하였고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을 공부하였으며 석사과정에서 정보시스템공학이라는 프로그래밍 위주의 융합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술학 협동과정에 재학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술학 협동과정은 총 13개 학과가 섞여 있는 전공인데요. 거기서 저는 디자인학 교수님께 지도를 받으며 AI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정보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예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부 때와 달리 대학원 수업은 세미나 위주의 수업들이 많다 보니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부분보다 학생이 주로 자료를 먼저 읽고 와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자료를 참고하지 않으면 수업에서 제가 발언권을 가져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좀 딱딱한 수업이 되더라고요.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갈 때도 아예 처음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습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고 현재 예술학 협동과정도 종합시험을 봐야 되는 필수 교과목들이 있는데 저에겐 좀 낯선 과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예술학을 전공을 했지만 조형 쪽이나 음악 쪽에 관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수업들과 연계해서 종합시험을 보다 보니까 예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따라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해결을 하고자 예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복습보다 예습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고 주로 다양한 수업에서 예습을 하기는 했지만 토론 방식 위주의 세미나 수업 전에 예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항상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긴 했는데요. 수업 계획서를 가장 많이 참고를 합니다. 강의 교환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많이 바쁘신 부분들도 있고 당일에 올라오거나 촉박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 계획서를 많이 참고해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며 예습을 합니다. 그중 유튜브가 가장 친숙하고 영상을 빠르게 볼 수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 질문거리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해당 주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넣어서 나오는 것들 중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것들 위주로 보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에 관련되는 작가들이나 전문가들,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검색해서 강연 영상이라든지 그 분이 촬영한 짧은 클립을 찾아보는 편인데요. 혹은 기존의 교수님께서 수업 계획서에 참고 논문이나 참고 자료들을 기재해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자료를 어느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예습 시간은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강의 내용상 제가 더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강의와 관련한 교재나 논문을 다운로드 받다 보면 어떤 때는 논문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예습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양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주에 4시간에서 6시간 선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학교 대학원 라운지가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라운지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스터디 카페에서 예습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교재나 논문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나 2페이지 내외로 요약을 해서 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더라고요. 요약본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야기할 거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논문과 유튜브 영상을 적절하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리튼 혹은 다들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 그리고 바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하겠지만 태블릿 PC를 가장 선호하는 것 같아요. 태블릿 PC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학교 가는 길에도 조금씩 읽으면서 수업 직전까지 어느 정도 숙지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는 굿노트 위주로 많이 썼는데요. 굿노트는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를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습을 할 때 제가 온전하게 이걸 이해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번 주차에 수업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자료들을 읽고 궁금한 점이 어떤 게 있을까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습을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궁금증 중 수업에 가서 같이 논의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예습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습을 하다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요즘에 조형예술학 특론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조형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터라 교수님께서 수업에 들어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캠퍼스 메시지를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변 학우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예습을 하면서도 정말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교수님께 아이캠퍼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습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은 시간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할애하면서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외에도 온라인으로 관련된 강의들을 많이 시청했었습니다. K묵도 정말 많이 봤고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쪽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살펴보았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interactiondesign.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코스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코스를 많이 시청하고 대학원 수업에 들어가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학원 과목들을 보면 기초부터 시작하는 과목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중급 단계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종종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습을 하다 보면 다른 학우들보다 더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업 자체가 대부분 학생이 말을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수업들이 많고 소수 정예인 수업들이 많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많아봤자 15에서 20명 정도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3시간 동안 제대로 수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자신감이 있는 자세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을 통해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알았다라는 부분보다 태도적인 부분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구나. 그래서 더 즐겁게 3시간을 보내고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좋았던 점은 교수님들과도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를 제가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